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의료원 감염내과 근무하는 김진용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감염 예방 관리 중에서 보호구 선택과 착탈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격리 및 주의, 그리고 개인보호구에서 개인보호구 종류, 착탈의 주의사항, 착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이제 의료 환경에서 쓰는 개인 보호구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레벨 D나 레벨 C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거는 꼭 의료기관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미국의 그 직업안전 관련된 OSH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위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등급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 환경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레벨 D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부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신 보호복을 입고요. 그다음 호흡기는 N95 등급의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장갑과 그다음에 보안경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덮개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레벨 D 그 보호구 자체가 이제 의료용으로만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C로 올라가면 뇌화학 보호복을 말하는 거고, 레벨 D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보호복이 방수가 된다는 정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레벨 D에서 이제 입는 보호복은 물방울 정도는 이제 막을 수 있지만 물 속에 이제 잠겼을 때 방수 정도까지 되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호흡기 감염체 메르스라든지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할 때 레벨 D 등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료 환경에서는 레벨 A나 레벨 B 정도로 이렇게 더 윗단위 보호구는 잘 착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호흡기를 막는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병원체로부터 우리 호흡기를 막는 목적은 우리 얼굴에 이제 그 병원체가 들어올 수 있는 점막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강 점막, 그다음에 이제 코 점막, 이런 곳이 가장 흔하게 이제 호흡기 감염병이 들어오는 경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물게는 눈에 있는 각막을 통해서도 이제 감염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와 입을 이제 막는 방법이 필요할 건데, 제일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 이제 수술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는 이제 큰 입자, 특히 이제 5마이크로 정도 이상의 큰 입자를 막아주는 역할이고, 코와 입을 완전히 덮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얼굴에 이제 가장 많은 점막이 분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점막을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코를 내놓고 가린다든지, 턱에 걸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착용하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 보이는 이제 N95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0.3 마이크로 정도의 에어로졸까지 다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보호구가 되고, 사실상 우리가 마스크라고 부르고 있지만 저 그 모양 자체가 이제 마스크여서 마스크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호흡구, 저 면 전체가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술용 마스크하고 완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수술용 마스크는 직격으로 날라오는 입자를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N95 마스크는 옆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공기 중에 부유해 있는 에어로졸까지 막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용 마스크처럼 얼굴만 덮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앞면에 저 마스크 전체가 밀착이 되도록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밀착이 됐을 때 95% 정도의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있는 이제 전동식 공기정화 호흡기 보호구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PAPR이라고 약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PAPR은 위에 있는 두 가지하고는 다르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는 공기를 걸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이 PAPR은 저렇게 생긴 기계를 허리춤에 허리띠처럼 찹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까만 호스가 있는데, 그 호스가 이제 머리를 머리에 이제 뒤집어 쓰는 후드라는 곳에 정화된 공기를 강제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우리가 숨 쉬는 거는 정화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후두 틈새로 해서 밖으로 그냥 흘러나오는 식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로졸 생성 시술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고위험 시술할 때, 또는 장기간 그 음압시설이나 그 고위험 병원체에서 격리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PAPR을 착용을 합니다. 이제 아까 그 앵고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자면, 앵고는 이제 미국 기준이죠. 나이오시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만든 기준이고, 아까 0.3 3마이크로짜리 에어로졸을 95% 정도 막는 거를 앵고, 99%까지 막는 거를 N99. 거기에 대응해서 한국 이제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KF94하고 KF99가 있는데, KF94는 이제 94% 정도, 그 다음에 KF99는 99%, 각각 이제 N95와 KF94, N99와 KF99가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코와 입을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와 N95 호흡구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안면 보호구를 말씀드릴 건데, 안면 보호구는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눈에 있는 점막을 보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눈점막을 보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보안경, 고글이라고 부르는 보안경을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페이스 실드, 안면 보호구라고 하는 얼굴을 막아주는 이제 투명 판을 얼굴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유효하고 교체해서 쓸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이제 보안경이란 거는 양옆까지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 병원체를 다룰 때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보안경, 고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게 습기가 차고 이제 활동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병원체가 아니라면 보안경과 안면 고글을 적절한 그 시점에 맞게 서로 이제 교체해가면서 착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신보호구인데요. 전신보호복은 아까 그 레벨 C와 D가 이제 의료 환경에서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고, 레벨 D 보호구는 재질이 이제 완전 방수까지는 아니고 물방울을 막을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벨 C는 쉽게 말하면 비옷 같은 겁니다. 방수가 되고 공기순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을 막는 저런 베이비 슈트처럼 돼 있는 우주복처럼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앞면만 가릴 수 있는 긴팔 비닐 가운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때에 따라서는 저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의료 행위를 할 때 가장 많이 접촉하고 오염이 되는 손을 보호하는 방법인데요. 장갑을 씁니다. 장갑은 이제 의료 종사자의 손을 방어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균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는 걸 차단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는 그 라텍스라는 제품, 그리고 또는 나이트릴이라는 제품 두 가지가 쓰이는데, 이제 주로 격리할 때는 라텍스보다는 나이트릴 제품이 더 선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라텍스는 착용감이 좋고 이제 외과 수술할 때나 이럴 때는 선호가 되지만 내구성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내화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장갑 위로 알코올 소독제 같은 거를 반복해서 쓸 때는 라텍스 장갑은 쉽게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트릴 장갑은 내화학성이 좋고 대신에 이제 조작성은 나이트릴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찰력에도 라텍스보다는 조금 더 강한 면이 있어서 나이트릴 제품이 이제 신종 감염병 대응할 때 우리 손을 보호하는 목적으로는 조금 더 선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장갑도 꼭 본인 손에 맞는 장갑,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는 장갑으로 적절하게 본인 사이즈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갑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료 환경에서 쓰는 이제 수술 장갑 하면 멸균 장갑만 생각을 하십니다. 장갑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면, 접촉주의가 필요한 경우 외에 이제 장갑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손위생으로 대부분 대처를 할 수 있죠. 직접 노출이 되는 혈압, 체온, 맥박 측정 이런 것들 할 때,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말고 일반적인 환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결 장갑을 사용하는 거. 청결 장갑이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염되지 않은 그냥 일반 장갑.
쉽게 말하면 그 멸균 장갑 아닌 폴리비닐 글러브라든지 아니면 라텍스 글러브를 말씀드리는 거고, 니트릴 글러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멸균 장갑은 이제 수술용으로 나온 장갑 자체도 멸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멸균적으로 장갑 착용을 할 수 있게 속 봉투까지 다 포장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멸균 장갑이라고 하고요. 신종감염병 때 쓰는 장갑은 꼭 멸균 장갑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손을 보호하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요. 자, 이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탈의할 때 이제 주의점들을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몇 개월 지속되기 때문에 개인 보호구를 이제 착용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일단 개인 보호구는 가장 적절한 정도만 착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를 많이 쓴다고, 더 많이 꽁꽁 뒤집어 쓴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보호구를 벗는 과정에서 오염되고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개인 보호구를 한번 착용하면 그 보호구가 오염되고 일을 하는 동안에 오염이 되고, 나중에 이제 오염물을 잘 우리 몸에서 묻지 않게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입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고치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환자 진료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착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N95 마스크 같은 거를 쓰면 수분 섭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화장실도 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중간에 이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고, 일반적으로는 뭐 보호구 착용 전에 한 500cc짜리 물 한 통 정도는 섭취를 하고 들어가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카롭거나 뾰족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오염 제거가 어려운 시계나 반지, 귀걸이 등은 가능하면 제거를 하고 착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긴 분들은 머리를 단정히 묶거나 고정을 시키고, 그럴 때는 이제 머리끈이나 헤어캡을 착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 보호구 자체에 손상이 없는지, 틀어져 있는 데가 없는지, 이미 오염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본인 몸에 적절한 사이즈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사이즈가 없다고, 또는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적절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뭐 틀어진 봉제선이 있다든지 찢어진 곳이 있는 그런 개인 보호구를 입고 들어가면 오염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번 착용할 때마다 꼭 지켜야 되는 주의사항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탈의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탈의 시에는 사실 차기 때보다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근무했던 공간이 오염된 공간이라면 거기에서 이제 벗어난 공간에서 안전하게 이제 탈의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겉면은 오염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겉면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도록 장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보호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싸면서 탈의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탈의 과정에 우리가 애써서 보호했던 점막들에 그 오염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구들은 기본적으로 앞면, 표면이 다 오염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감싸면서 탈의를 했더라도 옆에 두지 않고 반드시 의료 폐기물을 통해 바로바로 폐기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벗는 과정에서 이제 장갑이 계속 겉부분을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갑은 매 보호구 탈의 때마다 소독을 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합니다. 장갑에 이제 착용할 때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제 이중 장갑을 착용을 하는데요. 이중 장갑을 쓸 때 속장갑은 소매단 안쪽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소매가 올라가지 않게 고리가 있는 경우에는 고리를 꼭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겉장갑은 소매단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길게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속장갑과 겉장갑의 길이도 좀 구별을 해야 되고요. 겉장갑이 대부분 길게 착용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착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장갑 사이즈를 본인 손에 맞는 걸 적절하게 잘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속장갑, 겉장갑들을 제거할 때 방법은, 자, 아까 개인보호 제거할 때 대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죠. 바깥 부분이 오염됐기 때문에 바깥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뒤집는 식으로 벗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장갑 낀 손으로 반대편 장갑의 커프의 바깥쪽을 꼬집어 잡아서 뒤집으면서 까뒤집어서 벗는 거죠. 두 번째 그림처럼. 두 번째 그림에 보면 반대쪽 손으로 장갑을 꼭 쥐고 있죠. 그래서 그 진 장갑이 반대쪽 장갑을 벗을 때 안쪽으로 집어 들어가게, 그러면 결국은 주머니 하나만 딱 되거든요. 그래서 벗은 손을 반대편 장갑에 커프 속에 넣고 뒤집으면서 벗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진처럼 하나로 이렇게 주머니가 된 것을 의류 폐기물 용기에 바로 넣는 식으로 제거를 합니다. 자, 방금은 이제 장갑 착용 말씀드렸고, N95 마스크 착용과 벗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95 마스크는 이제 착용할 때는 얼굴에 밀착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N95 마스크 착용 전에 본인이 얼굴 형태에 가장 잘 맞는 사이즈와 종류를 미리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핏 테스트라고 합니다. 핏 테스트를 정량적인 방법도 있고 정성적인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기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얼굴 사이즈에 잘 맞는 사이즈를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 병원에서 감염관리 담당, 물자 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두세 가지 정도의 사이즈와 종류를 구비를 해서 얼굴 크기나 얼굴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그 호흡구를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겉면을 손에 밀착을 하고 얼굴과 턱 아랫부분에 맞춰서 먼저 착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위쪽 끈은 귀 위를 통해서 머리 뒤통수 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 끈은 귀 아래쪽으로 해서 목 뒤쪽으로, 이렇게 두 개의 갈래를 벌려서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코에 있는 알루미늄 금속 판을 본인 코에 맞게 성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 착용이 됐으면 심호흡을 해서 마스크 착용할 때 피트가 얼굴에 밀착이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저때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얼굴 틈 다른 쪽으로 공기가 나가지 않고 마스크 면 전체로 필터 역할을 하면서 공기가 드나드는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N95 마스크 제거할 때는 당연히 바깥쪽이 가장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바깥쪽을 우리 눈이나 코, 입, 점막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 앞으로 숙이고 눈을 감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눈점막까지 쉴 때 보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쪽 옆을 잡고 끈을 잡아당겨서 머리 위로 쭉 밀어내듯이, 몸에서 멀어지게 밀어내듯이 벗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면보고 탈의할 때는 얼굴에서 가장 멀리 밀어내는 것, 그게 이제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 제거하는 방법이 안경을 안 쓴 사람, 그 다음에 머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지만, 안경을 착용한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할 때 이제 안경이 튀어 날아갈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렇게 옆끈 당겨서 머리 벗기로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손위생을 철저히 한 다음에 끈을 하나씩 벗겨서 마스크를 벗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아래쪽 끈을 먼저 벗고 그 다음에 위쪽 끈을 벗어야 마스크가 아래로 덜렁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 순서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눈점막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고글이나 그 다음에 안면보호구, 페이스 실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고글 착용할 때는 이제 밀착을 잘 시키는데 밑에 있는 마스크하고 겹치지 않게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안면에 잘 밀착이 되기 때문에 벗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마스크하고 비슷하게 양쪽 옆을 당겨서 얼굴에서 최대한 멀게 해서 고개를 숙인 다음에 눈 감고 앞으로 밀어내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더신 착용인데요. 더신은
우리 의복 밑단과 그 다음에 신발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착용할 때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 벗을 때 편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매듭은 앞쪽이나 바깥쪽으로 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일을 할 때 안쪽으로 이제 매듭을 묶어 놓으면 자꾸 쓸리면서 매듭이 풀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또는 앞쪽으로 매듭을 묶으라고 하고 있고, 리본 모양으로 묶어서 이제 탈의할 동안에 풀기 좋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거할 때는 먼저 끈을 잡아당겨서 매듭을 먼저 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호구 탈의시 덧신을 함께 제거한다. 좀 이따 동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 차기 탈의 방법입니다. 전신 보호구 말고 일반 긴팔 가운, 이렇게 비닐 형태도 있고 또는 이제 수술복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들을 착용하고 벗는 방법인데, 차기할 때는 손에 이제 고리를 걸어서 소매가 올라가는 걸 가능하면 방지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 펴서 입은 후에 뒤에 끈을 묶고 구겨지지 않도록 펴서 앞부분을 잘 막는 게 중요합니다. 외국 뉴스들을 보시면 코로나19 대응에도 벌써 이제 전신 보호구 아니고 비닐 앞치마와 장갑, 그 다음에 이제 외과용 마스크 정도만 쓰고 환자를 보는 거를 종종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험도가 낮을 때는 비말과 접촉 주의만 잘 하면 되기 때문에 저런 가운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착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탈의 방법인데, 개인 보호구의 모든 원칙, 대원칙처럼 바깥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착용을 하고요, 탈의를 하고요. 우리나라 유통되는 대부분 비닐 앞치마는 목 쪽에서 저렇게 쉽게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겨서 목 쪽이 뜯어지게 한 다음에 앞쪽에 그 비닐 앞치마가 왔을 때 바깥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돌돌 만 다음에 손도 장갑을 이제 까 뒤집어서 벗는 거를 하고요. 옆에 세 번째 그림처럼 바깥쪽 면을 손으로 잡아서 뜯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방금처럼 이제 앞치마 형식의 보호구 말고 전신 보호구, 우주복처럼 생긴 전신 보호구는 완전히 밀폐가 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벗는 방법이 이제 미흡하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착용할 때는 일단 천천히 착용을 하는데, 착용 전에 보호구가 뜯어진 곳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덮개에 저런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호구 모양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매 끝에 저렇게 이제 고무줄이 달려 있는 보호구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가위로 저 엄지손가락 있는 부위 바로 위쪽에다가 일자로 가위집을 내주면 손가락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집을 내서 소매가 올라가지 않게 엄지손가락을 끼워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달려있는 후드까지 착용을 합니다. 탈의할 때 이제 거꾸로 순서로 벗는데, 탈의할 때 마찬가지로 바깥쪽이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요. 겉부분은 최대한 만지지 않으면서 탈의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지퍼 위치를 찾는 건데, 지퍼를 찾다가 덥석 손을 올리면 얼굴 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쪽에서 이제 찾아서 천천히 올라가서 지퍼 끝을 찾아내고, 그 다음 지퍼를 내린 다음에 후드를 저렇게 벗긴 다음에 어깨를 마치 그 올챙이가 허물을 벗듯이 어깨를 빼고 이제 보호구를 까 뒤집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씩 보호구 내외가 바뀔 수 있도록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돌돌돌 안쪽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돌돌돌 말아서 제일 아래 발목 종아리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발씩 신발과 함께 탈의를 합니다. 착용을 잘못한 몇 가지 사례들인데, 일단은 마스크는 코와 입의 점막을 다 막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코와 입의 점막을 코를 내놓은 저런 방법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마스크를 제대로 펼치질 않았죠. 그래서 저런 것도 잘못됐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는 안쪽에다가 외과용 마스크를 차고 바깥에다가 앵보호 마스크를 찼는데, 저렇게 하면은 2배로 더 안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앵보호 마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에 완전히 밀착이 돼야 필터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착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쓸모없는 N95만 낭비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제 N95가 부족해져서 N95 오염을 줄이고자 한다면 저것과 반대로 N95를 안에 쓰고 외과용 마스크를 밖에서 착용하는 방법을 편법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사진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썼던 N95 마스크를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다시 착용하는 건 절대 금기입니다. 그 N95 마스크를 썼을 때 뒤쪽에 그 고무줄은 교차하지 않고 하나는 귀 위쪽으로 해서 뒤통수 쪽에, 하나는 귀 아래쪽으로 해서 목 쪽에 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착용 방법 사진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소매가 아까 말려 올라가지 않게 고리를 끼우든가, 고리가 없는 소매는 아까 제가 가위집을 내서 엄지손가락을 끼워서 소매가 안 올라가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사진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럼 세 번째 사진은 고글과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가 겹쳐져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착용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동영상으로 개인 보호구 착용 및 탈의 방법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보호장구 착용 및 탈의 방법. 개인 보호장구의 종류. PPE라고 불리는 개인 보호장구에는 마스크, 장갑,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앞치마, 덧신 등이 있습니다. 개인 보호장구의 착용 필요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N95 마스크와 장갑,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 개인 보호 장구는 격리 병실을 출입할 때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 장구는 병실 내에서 착용해서는 안 되며, 별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완벽히 착용한 다음 입실 전의 착용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접촉 전 착용 순서는 손위생, 가운, N95 마스크, 고글, 장갑의 순이며, 환자 접촉 후 탈의 순서는 장갑과 가운, 손위생, 고글, N95 마스크, 손위생의 순입니다. 개인 보호 장구를 탈의한 후에는 사용한 개인 보호 장구에 다른 사람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수거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 장구 착용 방법. 개인 보호 장구를 제대로 입지 않으면 병균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확히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보호 장구를 준비합니다. 손위생을 합니다. 가운을 잘 펴서 입은 다음 끈을 묶습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목 뒤에 끈을 묶지 않아도 되도록 고리 형태로 된 것도 있습니다. N95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윗끈을 뒷머리 윗부분에, 아랫끈을 목 뒤에 고정합니다.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부위를 눌러 밀착시킵니다. 이제 양손으로 마스크를 가볍게 움켜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서 공기가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핏 테스트라고 하는데, 만약 공기가 샌다면 코 부위를 만져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글이나 안면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장갑을 낍니다. 이때 옷소매가 장갑 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덮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 진료소에서 환자 접수나 안내만 하는 경우에는 수술용 마스크만 착용해도 되는데,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마스크를 잘 펴서 코와 얼굴이 모두 덮이게 하고 코 부위를 구부려서 얼굴에 잘 밀착되게 해야 합니다.
한편 에어로졸 발생 시술이나 병실 소독, 기구 세척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모자나 앞치마, 덧신 등을 추가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보호장구 탈의 방법. 개인 보호장구를 제대로 탈의하지 않으면 탈의 과정에서 본인이 병균에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확히 탈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을 풉니다. 목과 어깨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를 당겨서 어깨를 뺀 다음 가운의 바깥쪽,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탈의합니다. 이때 장갑도 같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탈의 과정에서 오염된 가운의 바깥쪽에 신체나 옷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장갑을 이중으로 낀 경우에는 먼저 장갑을 벗고 가운의 끈 등을 조절하여 가운을 벗은 다음 최종적으로 장갑을 벗는 순으로 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만 벗는 경우에는 먼저 손으로 반대편 장갑의 바깥쪽, 손목 부위를 잡고 안쪽이 바깥으로 오도록 벗긴 다음 장갑을 낀 손으로 제거된 장갑을 잡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벗은 손의 손가락을 반대쪽 손목 부위에 넣은 다음 안쪽이 밖으로 오도록 장갑을 벗기면서 쥐고 있던 장갑을 함께 감싸 적절히 폐기합니다. 장갑과 가운을 벗은 다음에는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머리 뒤쪽 끈이나 귀 쪽 부분을 잡고 고글이나 안면 보호대를 제거합니다. 이때 보호장구의 앞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머리 뒤에서 끈을 잡고 N95 마스크를 제거합니다. 이때 마스크의 앞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보호장구의 착용 및 탈의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까지 개인 보호 착탈의 동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가운 차기하는 순서는 먼저 개인 보호를 준비를 하고요. 가운을 입고 N95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N95 마스크 착용할 때는 반드시 핏책을 하시고 양손으로 마스크 움켜쥐고 흡입, 그다음에 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핏체크입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가리는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을 합니다. 장갑을 낄 때는 소매가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엄지손가락을 끼워 주시고 그 위에 이제 장갑을 덮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의할 때는 겉면이 오염이기 때문에 바깥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말아서만 잘 탈의하시면 되고요. 먼저 손위생을 한 다음에 가운과 함께 장갑을 밖에서 안쪽으로 말아서 탈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위생을 하고 그다음에 고글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손위생을 하고 N95 마스크를 제거를 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N95 제거할 때 양옆을 잡아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 위로 밀어내는 이런 모습을 하지 않고 끈을 잡아서 이제 벗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다 쓸 수 있습니다. 단 끈을 잡기 전에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만 잊지 말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 보호구를 탈의한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자 격리 및 주의 챕터로 넘어갈 건데요. 레벨 D 보호구를 이중 장갑을 이용해서 차기하고 탈의하는 동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은 레벨 D 보호구와 N95를 이용한 개인 보호구를 차기하고 탈의하는 동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벨 D 보호구 세트는 장갑은 이중으로 착용을 하고요. 겉장갑은 소매를 좀 더 긴 거를 준비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고글, 그리고 호흡구 중에서도 N95 또는 KF94 정도의 호흡구를 준비를 하면 됩니다. 전신 보호구는 레벨 D로 여기는 세팅을 했고, 그 위에 덧신, 그리고 앞치마는 오염물이 많이 튈 때를 대비해서 옵션으로 준비를 할 수 있고 필수 착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N95 호흡구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PAPR이라고 하는 전동 호흡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동 호흡구는 장시간 간호할 때, 진료할 때 적합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스크나 그다음에 N95 호흡구처럼 우리 입과 코를 가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허리춤에 찬 고효율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공기를 머리 쪽에 있는 후드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양압입니다. 그래서 내신 호흡은 후드 사이의 틈으로 빠져나오고 정화된 공기만 지속적으로 머리 쪽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의료 환경에서는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기관삽관 할 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벨 D 개인 보호구 차기하는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옷이나 장신구, 장식품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보호구 안에는 일상복보다는 편안한 옷을 착용하는 게 좋은데, 병원 환경에서는 수술복을 착용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차기 전에 개인 보호구가 찢어진 곳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착용 전에도 손위생을 한번 수행을 합니다. 먼저 속장갑을 제일 먼저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하는데, 전신 보호구 착용할 때 아까 소매가 올라가지 않도록 고리를 끼우거나 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가위집을 내서 손가락을 끼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덧신을 착용을 하고요. N95 마스크를 처음부터 착용할 필요는 없고 이때쯤 착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글 착용하고 후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장갑을 착용을 합니다. 온몸을 다시 한번 빈틈이 없는지 전신고글을 이용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일을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탈의하는 순서는 착용과 반대이고, 탈의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접촉됐던 바깥면을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벗는 과정에 비말들로 해서 우리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먼저 탈의 전에 눈에 보이는 오염이나 보호구 손상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괜찮으면 첫 번째로 겉장갑을 소독을 한 다음에 겉장갑을 낀 상태로 덧신의 끈을 풀읍니다. 그 다음에 겉장갑을 제거를 하고 속장갑을 소독을 합니다. 속장갑을 낀 상태로 후드를 벗겨서 보호구를 탈의를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올챙이가 탈피하듯이 벗어낸다고 했죠. 그래서 안쪽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돌돌돌 말아서 벗은 다음에 덧신까지 한꺼번에 벗어냅니다. 그 다음에 속장갑을 다시 한번 소독을 하고요. 남아있는 얼굴 쪽에 있는 보호구를 차례대로 제거를 합니다. 먼저 고구를 제거를 하고, 고글 제거할 때는 양쪽 옆을 잡고 고개를 숙이면서 앞으로 멀리 벗어낸다고 했죠. 벗어낼 때는 반드시 눈을 감아서 비말들이 눈에 오염되지 않게 합니다. 다시 한번 속장갑을 소독하고 그 다음에는 N95 마스크를 제거합니다. N95 마스크도 양쪽 옆을 잡아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안경을 썼거나 다른 곤란한 이유가 있을 때는 끈을 잡아서 하나씩 제거를 할 때 아래쪽 끈을 먼저, 위쪽 끈을 나중에 제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끈을 잡은 상태로 바로 폐기물 통에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손위생을 한 다음에 속장갑을 제거하고 마지막에 맨손도 손위생을 하면 탈의 순서가 끝나는 겁니다. 그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탈의하는 그 순서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
장소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결정이 된다면 전실, 격리실, 후실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개인 보호 착용을 하고, 그 다음 격리실 들어가서 환자 진료를 하고, 후실에 나와서 탈의를 한 다음에 외부로 나가서 마스크 탈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실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외부에서 이제 개인 보호 착용을 하고 환자 진료를 하러 들어간 다음에 나와서 전실에서 장갑과 가운 탈의를 한 다음에 외부에 나와서 마스크를 탈의하고 선인생을 하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개인보호구 사용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의사 환자나 확진자, 접촉자 대응할 때 광범위하게 개인보호구 다 착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일회용 사용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주의와 접촉주의, 비말주의를 하고,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공기매개주의까지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보호구를 본인 사이즈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보호구는 항상 환자 접촉 전 격리실 밖에서 착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사용한 개인보호구가 오염된 병원체가 주위에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고, 벗을 때도 우리 몸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개인보호구를 사용하고 나서 벗을 때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를 한다. 병실에서 제거하는 게 아니고 병실 바깥, 보통은 전실 이런 곳에서 제거를 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고, 한번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이기 때문에 바로 의료 폐기물 상자로 버릴 수 있게, 그리고 파손된 개인보호구는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하는 걸로 원칙을 하면 되겠습니다. 착용할 때, 탈의할 때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물품을 미리 준비한 다음에 올바른 착용 순서, 지금까지 봐왔던 착용 순서대로 착용을 하고요. 착용할 때는 개인 장구나 장신구들을 제거해서 오염 방지를 하고 수분 섭취 충분히 미리 한 다음에 착용을 합니다. 탈의할 때는 감염원으로서 안전한 곳으로 벗어난 다음에 탈의를 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고, 우리 몸과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탈의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번 사용한 보호구는 모두 오염물로 간주를 해서 바로 의료 폐기물 상자에 버릴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 둬야 될 것입니다. 사용 시 순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가 되어 있고, 아까 동영상과 제가 슬라이드로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개인보호구 착탈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